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지금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정리해 주고 계시고요. 제가 일단은 오늘 또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몇 가지 좀 나눠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주말에 흐름이 되게 좋았던 걸 다시 되돌리는 현상들이 좀 나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정말 이제 너무 이제 요동을 치는 거죠.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의 지지선들이 좀 없고 이더리움이 2,000달러 깨질 때까지 지금 90달러 밖에 안 남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 2,000달러 선은 심리적으로 좀 중요한 그런 가격대이기도 하고, 지난 약세장에서 천 몇 달러 그 부근에서 뭐 1,500, 1,800 이런 그 가격대에서 움직였던 그 긴 약세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위상이 생각보다 이제 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 좋지 않고요. 많이들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 뉴스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캡은 10% 가량 축소가 됐고, 농산품 관련한 관세 이슈가 또 간밤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관세 리스크, 그리고 뭐 종전 불발 이런 이야기들은 워낙 이제 암호화폐 시장 외에도 전반적인 금융 자산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좋지 않습니다, 투심이. 그리고 이제 지금 공표 탐욕 지수가 다시 24로 올라왔는데 15까지 좀 떨어져서 극단적인 공포 사태로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저도 이제 주말에 반등하는 걸 보고 이렇게 좋은 소식을 좀 대량으로 가지고 왔다가 이제 지금 또다시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저도 이제 뉴스를 전면 수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장이 참 이제 좋지는 않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만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 보자면, 이제 수입 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를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멘트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 4월 2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암호화폐 분석가인 콜드 실러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급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멘트로 인한 감정적인 급등이다. 그리고 이제 또 시장이 곧 하락을 할 것이다, 급락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또 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2019년도도 이 시진핑 주석의 멘트로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 제가 이따가 히스토리를 좀 풀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SEC가 크라켄의 소송까지도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라켄 소송을 1년 3 개월 만에 취하를 했고, SEC가 이제 크라켄에 대한 증권법 위반 고소를 이거는 이제 중지가 아니라 아예 취하를 했다고 밝혔고요. 크라켄은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과거 SEC가 정치적인 동기로 시작한 기소들을 끝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화이트 해커가 바이비트 해킹 사건에 대해서 이 다중 서명 월렛의 버그로 인한 것이다, 이런 또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바이비트 해킹 사건 추후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자금 세탁 100% 완료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같이 좀 오늘 쭉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트럼프의 말에 울고 웃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시장에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참 많은 우려감이 있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7일 현지 시간으로 7일 날 이제 차르 기자회견, 예전에 했던 거 말고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프레임워크가 좀 나올 예정이에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트럼프가 참석을 하게 될 예정이라서 아마 이제 행정명령 제외하고는 이제 공식적인 어떤 연설, 그러니까 크립토에 관한 연설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희망보다는 사실상 우려감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트럼프 행보를 봤었을 때 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뭐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더 뭐 육성을 하겠다, CBDC를 금지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줄을 이뤘었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가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게 결코 암호화폐 시장에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은 미국의 규제 접근 방식이 변화가 되고 있고, 미국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또 나중에 이제 불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리스크들도 안고 있는 거고, 규제가 이제 완화가 된 것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긴 한데 왜냐하면 그건 미국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는 거야. 그럼 이게 과연 성숙한 시장의 성장을 위한다면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에 관해서 이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그 방향성들이 과연 옳을까에 관해서 이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만 해도 그래요. 이거는 이제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그 맥락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크립토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서 이 크립토를 육성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크립토가 이용 가치가 있어서 그냥 트럼프의 하나의 도구였었나? 이런 또 의문점이 드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한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들도 부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또 이건 트럼프의 그 트루스 소셜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트럼프가 요 이전에 뭐 에이다 뭐 XRP 요런 것들을 비축 자산으로 하겠다. 요렇게 또 글을 게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죠. 비트와 이더는 왜 이제 이야기를 안 하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이제 중요한 크립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포함이 될 거다. 요런 뉘앙스의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경 대표가 캡처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그런 의견을 좀 피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주말 사이에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 이제 발표를 하면서 XRP 솔라나 카르다노 에이다를 포함하겠다. 요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 XRP랑 에이다 코인이 정말 많이 오르더라고요. 저도 실시간으로 봤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맞나? 이러면서 정말 이제 정말 놀라서 봤을 정도로 이제 많이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몇 시간 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주요 자산으로 포함이 되고 나는 두 암호화폐를 사랑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하면서 또 암호화폐 쪽에 힘을 실어줬었지만 역시나 그의 말로 올랐던 이제 크립토는 다시금 그렇게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또 이런 이야기들의 의도는 이제 무엇인지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크립토 업계에 긍정적인 작용만 할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이제 업계 내에서는 예전부터 좀 예상은 했던 부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뭐 미국의 패권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던지 왜 트럼프는 이제 암호화폐를 선택했는가에 관한 많은 논란들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은 7일에 이제 트럼프의 기조들을 다시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이제 한번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시장의 불안감들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그 이거를 올리면서 요 이야기를 올렸잖아요. XRP 이야기. 요걸 올리면서 이제 XRP가 오랜만에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살짝 주춤했었죠.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트럼프 랠리로 인한 버블을 활용해서 대규모의 XRP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고래들이 떠난 거예요. 이제 지금 탈출을 했다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의 온체인 분석 데이터를 지목을 해서 XRP 고래들의 대규모 매도세를 지적을 했고요. XRP는 3일 최대 약 34%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X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래들이 상승장을 통해서 전례 없는 방식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는 지갑 추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물량 이상을 가진 고래들이 오히려 요때 상승했을 때를 탈출의 기회로 잡고 이제 XRP를 급격하게 매도하는 온체인 지표가 또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로 바이낸스 XRP 보유량이 하루 만에 2억 개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보유량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매도 의사가 있다라는 거고 그만한 물량이 시장에 물량으로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요가 못 받쳐줄 경우에 하락을 가중시킬 수가 있어서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났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앞서서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북한의 라자로스 그룹이 바이비트의 탈취금 2조 원을 세탁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온체인 애널리스트인 엠버 시엔이 바이비트 해커는 탈취금 이제 한화 2.04조 원을 모두 세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자금 세탁을 끝내는 데는 해킹 이후에 총 10일이 걸렸다.
라고 하고요. 이 기간 동안 이더리움 가격 자체도 변동을 겪었습니다. 23% 하락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해커가 자금 세탁에 주로 활용한 탈중앙화 크로스체인 이제 토르체인은 약 550만 달러 규모의 수수료 수익을 얻은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금 세탁을 마쳤다. 요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고요. 바로 뒤에 이제 그 방금 가져온 속보인데요. 이 탈취금 중에 14억 달러 중에 77%는 추적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바이비트 CEO의 행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에요. 이제 발벗고 나서서 이 해킹 문제를 좀 해결하고 해소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해킹을 통해서 탈취된 자금의 50만 이더인데 이 중에 77%는 추적이 가능한 상태이고 20%는 추적이 불가능하게 되고 3%는 동결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0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탈취 자금 중에 그 일부 자체가 6,954개 주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스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탈중앙화 크로스체인 토르체인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스왑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더는 그 믹싱 플랫폼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추적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 탈취 자금 중에 8%는 OKX 웹3 플랫폼으로 통해서 유출이 됐고 이 중에 일부는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1개 기관들이 자금 동결에 도움을 줬고요. 이들에게도 이제 보상금이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뭐 세탁이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도 있고 탈취금 중에서 추적이 가능한 물량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현금화시키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 해킹 사건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묶인 돈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갑 추적을 계속 이제 업계에서도 하고 지금 이제 바이비트 사건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FBI가 좀 나서게 됐습니다. FBI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의 그룹으로 이제 판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FBI가 나섰다라는 건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현금화시키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미국에서 날아갑니다. 그럼 이제 그게 그 금액 자체가 이 바이비트가 사실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 부분들 이제 불법 자금들을 다시 이제 가져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예전에도 이제 거래소 해킹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사람을 잡아서 다시 뺏은 암호화폐가 거래소로 가지 못했습니다. 정부 측으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바이비트 입장에서는 사실상 요거 손해는 이제 감안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손해액이요. 1년 영업이익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감안을 하고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언제 현금화 시키느냐 그러면 이제 과연 또 이번에도 잡을 수 있느냐 이전에서도 잡았었던 그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바이비트 해킹 사건 자체가 이제 한 국가의 소행으로 밝혀졌고 또 이제 FBI 측에서 나선 만큼 미국 정부의 개입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현금화 시킬지를 아마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또 다음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SEC가 크립토 TF를 21일 원탁 회의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SEC 태스크포스 팀 TF팀이 이제 꾸려졌잖아요. 그 TF팀이 이제 첫 원탁 회의를 한다고 해요. 사실 지금 이제 TF팀 쪽으로 이제 꾸려졌지만 구체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소송을 좀 중지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회의 주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이다. 요 증권성을 여부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의를 할 텐데요. 회의 이후에 이제 SEC의 방향성이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친화적으로 나오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요건 이제 공식 웹사이트에 아예 이제 게재를 했어요. 우리가 회의를 요렇게 하겠다. SEC가 21일 날. 그래서 이번 달은 이제 트럼프 쪽으로의 차르 관련한 공식적인 연설도 있고 또 SEC 쪽에 관한 이제 원탁 회의도 있고 해가지고 좀 일정을 좀 챙겨봐야 돼요. 크립토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때 맞는 시장 변동성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소식이 될 텐데요. 지금 주말 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좀 보이게 됐었잖아요. 근데 요게 지난 2019년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이제 제가 앞서서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걸 좀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2019년도와 그리고 최근의 차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좀 요때 여러분들 요때랑 요때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은
그때 이제 2019년도에 시진핑 펌프라고 해 가지고 시진핑 펌프가 이제 가상자산이 약세장이던 2019년에 "블록체인 기술을 지지한다." 요런 발표를 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중국 투자자분들이 뭐 지금도 많겠지만은 이제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많이 끌어올려 주는 상황이었어요. 뭐 그 히스토리 이야기하자면 이제 중국 부자들이 선택을 했었죠. 이제 중국은 세금도 굉장히 많고 이제 자산 자체를 국가에서 많이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진핑 펌프라는 이야기가 그때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중국이 어떤 행보를 보였냐면 채굴을 아예 금지시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거든요. 고때랑 비슷하다고 하면 돼요. 요 시점에 시진핑 펌프가 일어났고 우리도 트럼프 펌프를 겪게 됐었고, 이 이후에 또 시장이 결과적으로 요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시장도 시진핑 펌프와 이제 트럼프 펌프를 놓고 봤었을 때는 여전히 리스크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온체인 지표도 하나 나왔는데요. 이 단기 보유자 비용 기준이 처음에는 92,700달러 위로 올라섰다가 1 아래로 좀 떨어졌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단기 보유자들이 손익 분기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이제 시장의 심리를 견디지 못할 경우에 매도 물량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누적 추세 점수가 58일 연속 0.5 미만을 유지를 하면서 장기간의 순분배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체인 지표상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제 단기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축적이 아니라 매도의 의사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많이 이제 단기 보유자들은 쇼크를 아마 겪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요 지지 라인들을 좀 잘 지켜주느냐,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관전 포인트를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굉장히 많은 또 뉴스가 있었어서 좀 정신없이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뉴스도 이제 시장의 반응도가 굉장히 높지만 앞으로 나올 뉴스들도 시장의 반응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또 랩소디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께 한번 또 이야기 마이크를 네. 넘겨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뭐 별수 얘기는 없고요. 그 몇 마디 좀 주말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음. 어쨌든 좀 보겠습니다. 일단 헤이든 데이비슨이라고 인코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리브라라고 아르헨티나 인코인 사건의 주범이 지금 좁혀지고 있습니다. 헤이든 데이비슨이라 이분이 이제 이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이 주범이 이제 좁혀지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 요 사람인데 27살밖에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스캔들의 중심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 이 사람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미군이 어쨌든 주말에 이제 한편에 어쨌든 저는 리얼리티 쇼를 보는 것 같았는데 야. 광물 협상이 어쨌든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군사행동을 바로 즉각적으로 야. 군사행동을 중단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내각이 있습니다. 내각이 사실은 상원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인준 받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다 잘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잘 받았고 간신히 통과한 사람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비아디가 오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유상증자 발표했는데 사상 세 번째로 큰 금액으로 했습니다. 얼마 정도 했는지 얘기해드리고요. 이게 사실 중국 AI 칩 우회 등록해서 밀수입니다. 사실 밀수를 중국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사실 블랙웰 같은 경우 60만 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금액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공공연하게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미국이 지금 맡고 있는 게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가 1,000억 달러, 말이 1,000억 달러지 엄청난 금액입니다. 투자하겠다고 미국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 빠르게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람입니다. 헤이든 데이비스는 리브라 코인 스캔들의 중심 인물입니다. 어쨌든 지금 사실 뭐 28살이고요. 학창 시절에 에너지 음료 팔면서 다단계 판매를 했던 싹수가 좀 미리 그때부터 보였던 오레오를 판매했던 인물이고요. 링크드인 프로필을 제가 좀 봤습니다. 봤더니 어쨌든 허슬링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신감과 네트워크를 어쨌든 바탕으로 해서 암호화폐의 두각을 나타냈고요. 어쨌든 지금 그 아르헨티나 검찰과 FBI로부터 지금 조사를 세게 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코인이 아르헨티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쨌든 홍보가 됐는데 지금은 청문회 열리고 정권을 위태롭게 하는 정도로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대 10억 달러 정도가 증발이 됐습니다. 사실 뭐 97% 정도가 증발이 됐기 때문에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최대 10,000명에서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정부고 사실 이 친구의 리스트를 보니까 17살 때 다단계 회사 리무에서 에너지 음료를 팔기 시작했고 이미 뭐 5차례 정도 사업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친구를 보니까 리콜라가 생각날 정도로 사실 뭐 그런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티셔츠 인쇄 판매, 전자상거래, 사모펀드 인턴십 이런 거 다양한 사업을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톰 데이비스라고 암호화폐를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두바이에서 켈시에르 벤처스를 설립하고 암호화폐 스타트업 및 마케팅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대표 얼굴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을 되게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얼굴이 선하게 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하게 됐고요. 요걸 하면서 이제 멜라니아 트럼프 코인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코인 프로젝트에 좀 관여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인연으로 밀레이 대통령하고 인연을 좀 맺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1월에 요 자기가 이제 인연이 좀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블록체인과 AI에 대한 조언을 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1월 30일 날 밀레이가 이제 자기가 이제 데이비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를 인정했다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월 14일 날 요게 코인이 출시되자마자 이를 홍보하면서 이제 가격이 급등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몇 시간 만에 폭락했고 밀레이는 자신의 글에서 삭제했고 세부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모두 다 이제 소진되고 가격을 이제 하고 난 이유라고 하는데 어쨌든 아르헨티나 법무부, FBI, SEC가 이제 데이비스에 관련된 조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피해자들이 이제 어쨌든 많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러시아 룰렛을 하다 맞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참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어쨌든 좀 심각한 문제고 이 꼬마 어떻게 보면 꼬마죠. 28살 철없는 친구한테 FTX 거래소 네. 그 CEO도 되게 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 사실 사기꾼이 뭐 많아요. 권도영한테 네, 당 권도영도 어렵고. 예, 그 사실 이런 네. 친구들한테 당하는 제 게 좀 동생들. 어이 네.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진짜 돈 쉽게 벌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도 보면서 이제 뭐 알트코인을 욕하는 건 아닌데 알트코인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거 주식을 제가 추천을 좀 하면 이게 뭐 어쨌든 50% 이상 뛸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 아니 뭐 이거 하면 10배를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조언을 하면 되게 우습게 여기고 이러는데 이렇게 할 때 좀 제가 절망감을 느끼거나 이런 도대체 이게 코인이라는 게 뭐길래 사실 그럼 10배로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 반대로는 되잖아요. 그거를 보통 무슨 표현을 쓰죠? 이렇게 하이리스크 하이리스크. 예. 그리고 아니 그럴 때 완전히 자기가 자본까지 다 잃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때 뭐 이렇게 날라온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할 때 무슨 이렇게 그래요? 그건 그렇게까지 무슨 단어가 뭐 날라온다고 하던데 뭐 딜리트라고 하나 뭐라 그렇게까지 투자 안 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온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런 단어를 받게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그렇게 좀 그렇게 하는데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조심스럽게 자기가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코인 투자를 뭐 도박처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심스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조사를 받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가 군사행동을 멈췄습니다. 어쨌든 사실 제가 이 주말에 1시간짜리 리얼리티쇼를 보면서 좀 힘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서로가 저는 사실 이 젤렌스키가 통역을 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짧은 물론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거 이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스태프 이게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트럼프의 어떤 그 내각 캐빈에게 둘러싸이면서 혼자 그 많은 사람들 짧은 영어로 상대를 하는 게 도대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팟캐스트 중계하듯이 그 좁은 방 안에 그게 세계 정상회담인지 모르겠는데 생중계로 이렇게 만천하에 되는 게 진짜. 그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주말에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젤렌스키도 의도된 행동이었고 트럼프도 의도된 행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젤렌스키는 판을 깨러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왜냐면 선거운동이 그러니까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사실은 한 8%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56% 정도인데 이제 60 어쨌든 6% 정도까지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선거 운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트럼프는 한 50분간은 약간 존중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10분은 계속 면박을 주고 사실 밥도 안 주고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만찬이 준비됐었는데 이제 밥도 안 먹이고 내보내기도 하고 사실 젤렌스키도 드레스 코드가 양복이었는데 양복을 입지 않고
그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복장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젤렌스키는 또 이유가 있죠. 사실 자기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사실 드레스 코드를 전 이제 드레스 코드에서 이거 협상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양복을 입었다면 사실 젤렌스키는 이걸 협상을 마무리하러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저 드레스 코드에서 본인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저기서 이제 본인이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트럼프는 이제 모든 군사 지원을 일단 중지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트럼프는 지난 그 미국은 3년간 1,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60조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 중에 90조 원을 지금까지 지원했습니다. 남은 한 금액이 있는데 이걸 이제 지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일단은 뭔가 이제 이번에 뭔가 약속을 시토르나 광물 협상을 했으면 아마 지원했을 텐데 못하게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공화당 내부 내에서 이제 분열이 일고 있습니다. 마이클 로울러 하원 의원은 지원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까지 위협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일리노이의 이제 메리 밀러 하원 의원은 트럼프 잘했다. 이번에 뭐 사과도 하지 않고 이러는데 될 가능성이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저는 요 군사 행동이 끝나고 나서 이제 유심히 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런 걸 보면 이제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나비 효과를 뭐냐면 이럴 때 이제 뭔가를 우리는 추천을 해줘야 돼요. 이럴 때 그래요? 방산주를 추천해줘야 돼요. 그쵸. 사실 이럴 때 이제 유럽이 이제 사실은 이제 도와주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아시아 방산주가 뜹니다. 사실 이럴 때 주식을 사셔야 돼요. 오늘 상승하던데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네. 이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이제 추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추천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럴 때 좀 추천해 주실 필요가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평소에 해주지 마시고 쓸데없이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은 정말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군이 이제 지원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이제 미군의 군사력이 없을 때 미군을 대체할 수 있는 무기나 이런 것들은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건 아시아의 일본이나 우리나라 요런데 아시아 쪽에 이런데 방산이 군사비가 이제 유럽 군사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한국이나 일본의 어떤 그런 군사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이나 LIG 넥스원 이런 방산주가 사실은 저는 좋다고 봐요. 이게 사실은 이제 지원을 할 거고 사실은 전쟁을 계속한다고 봤을 때 지원금이 이쪽으로 갈 거고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IH 코퍼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강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일본 거를 주식을 하시는 분이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는 AVIC 선양항공이나 차이나 스페이스셋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방산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아시아 쪽의 방산이 사실은 구입을 하게 될 거거든요. 유럽이.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유심히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 효과.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보실 때 이런 거를 유심히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보시고 싶은 건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 군사행동을 멈췄다는 단순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주식을 보시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전문가분들이 이런 거 추천하고 이러지 마시고 사실 이런 걸 추천해드리고 싶다고 저는 이제 말씀. 그러니까 평소에 막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런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뭐 그냥 뜬금없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뭐 계약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군이 추천을 안 할 때 사실 무기는 필요하잖아요. 미군 무기를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에서 돈은 나왔고 무기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시아 무기밖에 살 게 없거든요.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아시아 무기를 사야 되잖아요. 그럼 아시아 매출이 무기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다 당연한 대답이거든요. 그럼 그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오늘 확인해 보시면 주가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은 어제 뉴스가 나왔으면 오늘 주식을 사셔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 뉴스를 보시고 주식을 사시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뉴스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외신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라고 그러니까 판단을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뉴스를 보실 때 이렇게 뉴스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만 사시라는 게 아니라 해외 뉴스를 보실 때 이게 나비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연결고리가 있으니까요. 네, 연결고리를 봐야죠.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향후에 이제 유럽 군사비가 증가하니까 사실 이미 그 사실은 이제 그
드론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주가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계속 사니까요. 사실은 그런 기술이나 것들 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크라이나가 계속 사게 되고 계속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건 계속 하게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재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재건하지 않겠다고 하고 전쟁을 계속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머 총리가 27억 달러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계속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재건주보다는 방산주가 뜨게 되고 방산주면 다 뜬금없이 방산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무기를 만드는 그런 실질적인 주식이 뜨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로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내각 지지율에 관련해서 트럼프가 사실은 내각이 하게 되면 상원 의원 인준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상원 의원만큼 대부분 인준을 거쳐야 되는데 누가 지지를 많이 받았고 누가 덜 받았는지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마르코 루비오인데 만장일치였어요. 국무장관입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사실은 지금 거의 반반 정도 돼 있거든요. 50대 50으로 돼 있는데 거의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받아 99% 만장일치. 언너니머스 이렇게 다 받았다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분이 이제 폭스뉴스 출신인데 이분이 약간 뭐 강성이에요. 완전 강성이다 보니까 이분은 50대 50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캐스팅 보드를 누가 한 분 이제 부통령이 벤슨 부통령이 해서 간신히 됐습니다. 이분 간신히 돼서 헥셋 피트 헥셋이라고 국무장관입니다. 이분 간신히 됐던 분이라 이렇게 투표가 됐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아직 안 된 분은 뭐 로리 차베스 드레머라고 노동부 장관이 있고 앨리스 아직 투표가 안 됐습니다. 스테파닉 유엔 대사가 있고 스티븐 밀라 경제자문의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준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인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백신 때문에 논란이 됐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사실은 논란이 됐는데 사실은 공화당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52대 48로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미삼아 한번 보시라고 잠깐 가져왔습니다. 네. 멋있으시네요. 네. 다음 소식. 비아디가 테슬라를 잡기 위해서 56억 달러 정도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했어요? 네,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네. 주가는 안 주식은 좋지 않을까? 주가는 잠깐 떨어집니다. 주가는 잠깐 근데 잘한 겁니다. 사실은 연구 개발을 위해서 해외 활용을 해서 이제 하게 된 거고요. 평가는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 투자와 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주가는 별로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주가는 별로 안 좋습니다. 약세를 보일 단기적으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잘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투자를 어디 받거나 주식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기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돈을 유상증을 하는 게 맞고요. 발행 주식은 1억 2,980만 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행 가격은 이제 홍콩 달러로 355.20달러고 이제 우리 달러로 따지면 43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인율은 이제 10거래 평균 기준에서 11.8% 정도 할인해서 팔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상증자가 합리적인데 사실은 이제 약간 가격은 좀 떨어지게 될 거긴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어쨌든 전기차 금액이 필요하고 개발가 필요한데 어쨌든 테슬라하고 이제 비아디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올해 1등을 하겠다는 마음을 딱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FSD 개발이 지금 되게 필요한데 AI 쪽 개발을 많이 해야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요 개발에서 이제 어쨌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든 차종에 요거를 많이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요 부분에 관한 이제 저가형 모델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중국 시장이 일단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요 시장하고 동남아 시장, 유럽 시장은 상당수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형 모델인데 고가형 모델에서 이제 얼마만큼 성장을 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4년 36% 정도 주가가 상승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판매량 글로벌에서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37% 정도 성장을 했고요. 테슬라는 9%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고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다만 AI 쪽에 FSD 자율주행 쪽에서 누가 더 선점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과연 이제 중국 시장에 있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그 전 차종에 대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테슬라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될지, 근데 말로만 됐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될지가 이제 테슬라가 좀 문제일 것 같은데, 사실 테슬라가 애플 같은 느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떨지. 예, 그리고 비아디를 제가 타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근데 비아디가 상승세가 만만치가 않고, 일단 자본금을 이게 유상증자가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되면 일단 자본금이 충당되고 개발비만 잘 되면 요 상승세로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자, 한번 보시면 될 것 비아디 같습니다. 열심히 하네요. 네. 한국차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우회 경로 사실 밀수입니다. 밀수고요. 우회 방식은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으로 이제 서버를 구입한 뒤에 중국에 재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소프고 같은 약간 그런 TSMC 소프고 같은 방식이고, 이제 AI 칩을 어쨌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예전에 했던 그런 다양한 이제 AI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시크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중국에서 주문 사례하면 상하이 고객이 300만 달러어치의 블랙웰 서버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블랙웰은 사실은 이제 한 5개 정도 되는 거, 300만 원치면 5개 정도 되는데 60만 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원가보다는 엄청 비싸게 시장가보다 높은 프리미엄이고요. H200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25만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달라고 하면 즉시 배송된다고 합니다. 수백 대를 갖고 있다. H100은 좋은 건데. 좋은 거죠. 우리나라도 예. 같이 힘든데 예. 그거를 중국 대학의 준다고요? 선전인데 요 대학도 6대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여기서 이게 사실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 거래 시장이 잘 형성돼 있는 거죠. 25만 달러는 되게 비싼 거예요. 정말 예. 상상도 계산도 예. 안 돼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3-4배 정도 비싼 겁니다. 실제 가격보다 3-4배 정도 비싼 거라서 사실은 이제 하는데, 중국이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검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를 제3국 감시 강화를 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칩 대신에 완제품을 서버 형태로 이제 가지고 왔다가 이제 분리해서 칩을 대량으로 이제 하는, 나머지는 분리해서 팔고 칩만 따로 파는 약간 이런 식으로 팔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머리를 쓰고 있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요거보다 낮은 H200 같은 것도 이제 향후에 이제 중국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H200도 이제 많이 쓰게 돼서 H200도 이제 향후에 제재에 가할 것 같아서 이것도 많이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네네네. 맞아요. 저사양도 제재한다고 네네네.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사양이라 이제 지금 뭐 만만치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소식에 TSMC 회장님이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것도 참 네. 오늘 다룰까 했었었는데. 네, 100억 달러 이제 추가 투자. 아이고.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 예, 트럼프 우리나라는 더 한다고 하고요. 뭐 사실 뭐 이거 뭐 말은 뭐 하겠습니까? 사실 관세 피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관세를 하려고 하고, 이제 애리조나에 최소 1,000억 달러 추가 투자한다고 세계 신규 패키징하고 센터 건립하고, 이제 뭐 백악관에 얘기하고, 뭐 미국 내 칩 생산하면 관세를 뭐 50%까지 제대하고 있고, 이제 미국 경제에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최근에 뭐 요 관세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오픈AI나 오라클이나 소프트뱅크가 AI 인프라를 위해서 5천억 달러 투자한다고 하고, 애플도 사실은 텍사스에 이제 뭐 어쨌든 엄청난 4년간 뭐 2만 개 일자리를 해서 5천억 달러, 물론 중복 투자일 경우도 있고요. 릴라이릴리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도 이제 관세 때문에 한다고 하고, 다 관세 때문입니다. 현대차도 사실은 관세 때문에 공장 짓는다고 하고요. 사실 다 관세 때문에. 그 와서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쇼링이라고 옛날에는 이제 밖에다 공장을 지어갔는데 다 안에다 공장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 아시면 알겠지만, 관세 이제 이게 무역 적자가 사실은 1억 2천만 달러라고 이제 사실은 발표가 나왔어요. 그 전에 이제 9천만 달러라고, 이게 관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관세가 있고 서비스를 뺀 총 관세가 있으니까, 이게 물품만 가지고 하는 관세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관세 적자, 무역 관세 적자 폭이 있고 서비스가 들어간 게, 이제 원래 이제 미국은 이제 서비스까지 포함된 무역 적자를 따졌는데, 최근에는 그거가 아닌 서로 물건만 교환하는 걸로 했는데, 이것만 따진 무역 적자가 최근에 1조 2천억 달러래요. 1조 2천억 달러. 지난해 엄청난 거죠. 사상 최저랍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관세를 때리는데, 이 정책이 주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리쇼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장을 안으로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죠.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그리고 이제 저는 방위비 부분도 이제 때릴 것 같아요. 방위비 부분하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제
큰 덩어리 회사들 있잖아요. 자기네 뭐 보잉이나 그다음에 이제 락히드 마틴 이런 회사들한테 사라 이런 거 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종전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무상으로 무기를 주지 않겠다는 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사라는 거예요. 팔겠다. 네, 팔겠다는 그동안 무상으로 줬거든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무기를 사라 돈 주고. 네, 왜냐면 나라에서 그걸 사가지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비용으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라 세금으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사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빚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네가 공짜로 전쟁을 치른 거 아니었냐. 네, 그러니까 너네가 광물로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소리를 네, 다른 소리를 하는 하니까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거 TSMC 그 사건은 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한테는 좀 무언의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대응책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네.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금융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외신 뉴스들이었던 것 같아요.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랩소디는 또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